우리나라의 보험 가입률은 95%가 넘습니다. 즉, 전 국민 대부분이 보험 하나 정도씩은 갖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럼 보험을 하나씩은 갖고 있으니까 리스크를 대비했다는 안정감에 다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보험을 가입해놓고 이걸 잘 가입했는지 걱정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했는데 깔끔한 느낌이 아니고 뭔가 좀 찝찝하다? 100%입니다. 보통 안 좋은 느낌들은 대부분 들어맞죠. 제가 긴 시간 동안 필드에서 일하면서 보험 관련해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공통된 상황으로 고민을 갖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노후에 내가 병들고 아프고 소득이 없을 때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오히려 노후에 등골 브레이커가 될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유행했지만 지금은 좀 잊혀진 트렌드, 욜로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즉, 한 번 사는 인생, 미래를 대비하기보다는 지금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었는데요. 그런데 보험에도 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즐기자는 그런 욜로 같은 보험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갱신형 보험입니다. 이 갱신형 보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건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갱신형 보험이 왜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에 독이 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터질 수 있는 시간폭탄 같은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은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갱신형 보험이 왜 문제인지는 보험료 산정의 기본 원리만 알면 아주 쉽습니다. 자, 여기 30세 남성이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5년 갱신형 조건이에요. 그러면 30에서 35세 남성이 암에 걸릴 확률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30에서 35세 남성은 1000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는 가정으로 약 5,000원의 보험료가 산정됐다고 가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5년 동안 5,000원의 보험료를 내던 이 남성이 35세에 보험이 갱신이 됩니다. 이때는 35세에서 40세 남성이 암에 걸릴 확률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30에서 40세 남성이 암에 걸릴 확률은 30에서 35세 남성과 별다른 차이 없이 1000명 중 2명이 걸렸다고 해볼게요. 겨우 1명이 더 늘어난 것이지만 비율로 보면 2배가 늘어난 거죠. 그럼 보험료는 5,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이 됩니다. 5,000원 차이지만 2배. 좀 뭔가 쎄하죠? 자, 그럼 40세, 45세 이렇게 가다 보면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는 계속 오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암 발병률은 올라갈 테니까요. 65세 갱신할 때 1000명 중 20명이 암에 걸린다면 5,000원 하던 보험료는 20배로 10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러니 갱신이라 쓰고 상승이라고 읽는 거겠죠. 갱신형 보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갱신될 때 이런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보험은 5년마다 갱신되는 보험인데요. 갱신 때 다음 5년은 이렇게 오릅니다 하고 안내문이 와요. 한번 볼까요? 암 진단금에 대한 보험료가 2,600원에서 11,520원으로, 수술비에 대한 보험료가 6,000원에서 18,905원으로 후덜덜합니다. 물론 매번 이 정도 비율이나 금액으로 오르는 건 아니지만 상승이 불가피한 건 사실이죠. 이런 갱신형 보험은 크게 두 가지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많이 벌 때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돈이 가장 없을 때 가장 비싼 보험료를 낸다는 점이에요. 우리의 나이대별 소득 곡선은 어떨까요? 20대 후반부터 점점 상승해서 50대 초반쯤 정점을 찍겠죠. 그리고 임금 피크제 등으로 이제 슬슬 하락을 하다가 60세 이후에는 연금 소득으로 살아가며 소득이 급격하게 낮아지겠죠. 반면 갱신보험료는 어떨까요? 우리는 평생 의료비의 80% 이상을 60세 이후에 쓴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를 갱신형 보험에 대입하면 평생 보험료의 20%를 60세 이전에 내고 80%를 60세 이후에 낸다고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소득이 가장 높을 때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소득이 낮을 때 제일 비싼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보험이 가장 필요한 시점, 즉 노후에 보험을 유지 못하고 해지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은퇴 준비도 제대로 못했는데 계속 오르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해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평생 보험료를 내다가 정작 보험이 필요한 시기에 해지를 한다면 이건 고객에게 좋을까요? 보험사에게 좋을까요? 이건 고객에게 정말 보험이 필요한 시점에 보험을 해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많이 해야 하는 시기에 고객들이 알아서 해지를 해주니 아주 고마운 거죠.
여기까지는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앞서 설명드린 갱신 때마다 오르는 보험료를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바로 보험이 100세 만기다 라고 하면 100세까지 내야 되는 겁니다. 아닌데 나 갱신형인데 20년만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건 갱신형 보험이 비갱신형 담보와 섞여 있는 경우에 비갱신형은 20년만 납입하면 끝나지만 갱신형 보험은 보험의 만기까지 납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처럼 3년마다 갱신되는 보험료를 80세 혹은 100세까지 납입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이 외에 다른 비갱신형 특약들은 20년 납입하고 끝나지만 갱신형 특약은 보험 만기까지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매번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 오르는 것도 부담이고 불만인데 이걸 100세까지 납입을 해야 된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토로하실 텐데요. 아마 처음부터 제대로 알았다면 갱신형 보험을 가입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사실 국민보험이라고 해서 거의 모두 가입 중인 실비보험도 결국 다 이런 갱신형 구조이고 이걸 노후생활 기간 내내 납입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런 갱신형 보험의 반대 개념인 비갱신형 보험은 어떤 구조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20년 납 100세 만기 보험, 이런 것이 비갱신형 보험입니다. 즉 가입하고 20년 동안 변동 없이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납입이 끝나고 만기까지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만 받는 형태인 것이죠. 물론 가입하고 초기에는 갱신형보다 비쌉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내야 할 보험료를 미리 내는 구조니까요. 대신 돈을 많이 벌 때 많이 내고 돈이 없는 노후에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고 보장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우산을 쓰고 갈 때 내가 비를 조금 더 맞더라도 상대방이 비를 안 맞도록 우산을 더 양보해 나의 한쪽 팔이 비에 젖어본 경험 다 있으시죠? 이게 바로 비갱신형 보험의 기본 원리입니다. 비록 지금의 내가 갱신형 보험료보다 보험료를 조금 더 내지만 미래의 나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만 받는 것이죠.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의 내가 보험료를 내주는 구조인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은퇴 이후에 나는 지금의 나보다 돈이 더 없을 것이고 질병에 더 노출될 것이고 보험이 더 필요할 테니까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직관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만약에 어머님께 엄마 보험 가입한 거 있어? 라고 여쭤봤을 때 있지, 엄마가 너만 할 때 30세 때 가입했는데 이게 매번 보험료 오른다고 연락이 오더라고. 가입할 때 2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5만원 내고 있어. 이게 왜 이렇게 오르냐고 콜센터에 전화해 봤더니 갱신형이라고 갱신될 때마다 오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내야 하냐 물어봤더니 100세 만기라고 100세까지 계속 내야 하는데 걱정이다. 이거 해지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해지하자니 이제부터 병원 신세 질 일은 많은데 너네 아빠 은퇴하고 돈은 부족하고 걱정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있지, 예전에 30세 때 가입했던 건데 엄마 회사 다닐 때 50살 때까지 다 냈지. 그때는 그래도 돈 10만원씩 내면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 다 내고 나니까 이제 100살까지는 돈 하나도 안 내도 되고 안 걸리고 수술하거나 입원할 때마다 보험금 나온다더니 든든하다. 자, 여러분 어머니께서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게 좋으실까요? 당연히 후자인 비갱신형이겠죠. 그럼 갱신형 보험에 이로운 부분은 없을까요? 있긴 합니다. 가입하고 빨리 아프면 됩니다. 갱신형 보험료가 급격하게 오르는 티핑 포인트가 50대인데 50대 전에 싸게 보험료 내고 있을 때 암에 걸리거나 아프면 됩니다. 허나 생로병사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죠. 갱신형 보험은 기존의 보장은 있는데 좀 더 추가하고 싶지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추가로 넣고 갱신형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지는 시점에 해지하는 것 정도가 쓸모가 있겠네요. 갱신형 보험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유일한 솔루션은 비갱신형으로 갈아타는 것이에요. 보험은 해지하면 손해가 발생하지만 이건 비갱신형의 경우예요. 비갱신형의 경우는 미래에 받을 보장을 미리 내고 있는 것이기에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발생하지만 갱신형의 경우는 내 나이에 맞는 보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지라는 것은 손해가 아닌 것이죠. 즉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를 매몰 비용이긴 하지만 대신 그 기간 동안은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갱신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갱신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골든타임은 갱신형에 대한 문제인식을 한 바로 지금입니다.
보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절대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이죠. 지금 보험료라는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미래의 나를 위해 준비하는 구조니까요. 그런데 오늘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갱신형 보험은 미래의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보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구조를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도 이걸 가입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미래에 대한 부담을 인지했다면 아마 이 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셨을 분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갱신형 보험은 질병에 노출 위험이 높은 노후를 대비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갱신형으로의 전환을 적극 권장하는 바예요. 아직은 제 채널이 미미해서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구독자가 좀 많이 생기고 하면 웨비나를 통해서 은퇴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때 보험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공지가 갈 텐데 그럼 구독해 놓으셔야 참석이 가능하겠죠? 그때 Q&A나 지금 보험도 분석해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구독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재테크에 있어서 그 어떤 다른 채널보다 현실적인 도움 드릴 수 있는 은퇴 스터디 채널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놀러오세요.